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베이시스트 한 명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덕 와트킨스라는 베이시스트고 1934년생인데 62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27살. 정말 단명했어요. 예. 그러니까 활동한 거는 50년대 한 중반부터 60년대 초까지 아주 그냥 불같이 활동하고 천재예요. 예. 20살에 프로들이랑 그냥 딱 그렇죠. 붙어서 그냥 예. 하나도 꿀리지 않고 디트로이트 출신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20살 정도부터 프로로 뛰어들어서 100몇십 장의 사이드맨으로서 앨범 그리고 개인 앨범 리더작은 2장밖에 못 냈는데 뭐 아트 블레이키 재즈 메신저스의 오리지널 멤버고 예. 호레이스 실버 퀸텟에도 있었고 뭐 소니 롤린스, 케니 버렐, 도널드 버드, 행크 모블리, 리 모건 뭐 등등 아주 최상위권 그 동부에서 뉴욕을 위주로 한 동부 재즈 씬에서 아주 제일 잘 나가는 아티스트들이 연주하길 원했던 아주 똘망똘망한 베이시스트. 정말로 대단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음악을 막 듣다가 특히 한 몇 년 전부터는 유튜브를 통해서 뭐 회사에서 근무 중간에 이렇게 듣다가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베이스 좋네, 담담한데 베이스 되게 좋은데 하면 이분인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주 좋아하는 베이시스트인데 62년도에 이분도 역시 교통사고로 애리조나에서 뭐 샌프란시스코로 가던 중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필리 존스 만나러 가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아서 아주 안타까운. 밴드들이 드럼보다도 건물로 치면 대지가 드럼이야. 그럼 기둥이 베이스다. 이 베이스가 흔들리면 음악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베이스를 갖다 그렇게 따지거든요. 베이스가 리더가 되는 밴드들도 많고 그렇죠. 리더작은 2장 냈다고 하는데 56년에 하나, 60년에 하나 이렇게 냈는데 그 두 앨범을 포함해서 한 6앨범 6곡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분이 이제 디트로이트 출신인데 54년에 뉴욕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마 20살 우리나라 나이로는 21살 20살에 진출을 해서 55년이 되면은 아트 블레이키 앤 더 재즈 메신저스 그러니까 하드밥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 밴드의 오리지널 멤버로서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21살 때 이 밴드에 가입을 해서 앨범을 내게 되는데 이 아트 블레이키 앤 더 재즈 메신저스의 At the Bohemia라는 라이브 앨범이 있거든요. 55년 앨범인데 이 앨범이 이제 볼륨 1, 2로 해서 이제 하드밥의 거의 시작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라이브 앨범 중에 하나로 여겨지면서 쭉 오다가 2001년도에 이 앨범이 다시 리이슈 되면서 그때 공연에 원래 앨범에 담지 않았던 미발표곡을 담게 되는데 그중에 What You Knew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은 막 달려가는 하드밥들을 이렇게 하다가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이 덕 와트킨스가 베이스로 솔로를 하는 곡인데 그래서 한번 담아봤어요. 덕 와트킨스라는 베이시스트가 21살에 최고의 밴드에 들어가서 라이브를 하는데 곡 중간에 쉬어가는 곡 같은 느낌으로 피아니스트 호레이스 실버하고 아주 단촐하게 이렇게 베이스 솔로로 가는데 뭐 특별한 테크닉이 보인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이 덕 와트킨스라는 분의 그 음악 인생을 이렇게 한 일대기를 보는 데 있어서 요 곡이 되게 시작하기 좋은 곡 아닌가 해서 한번 골라봤고요. 와킨스를 갖다 얘기할 때 베이시스트다. 그러니까 아니 군말 하나 안 하고 베이시스트다. 예. 요 말 그냥 그렇게 딱 디트로이트에서 뉴욕 와가지고선 처음 잡 잡은 데가 민턴스 플레이스 하우스래.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근데 20살 나이에 민턴스 플레이스 하우스에서 그렇죠. 실력이 없다면은 껴들 수 없는 자리인 거죠. 절대로 껴들 수 없는 자리죠. 그 54, 5년 정도면은 재즈가 그 음악신 중에 가장 중요한 장르가 재즈였던 시절이니까 그 중에 그 중요한 베이시스트 역할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선배들이 있지만 동년배 중에 폴 챔버스 같이 디트로이트에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굉장히 친했다고 하는 폴 챔버스도 60년대 후반에 33, 4세 나이에 요절하지만 친구인 이 덕 와트킨스는
27살에 일찍 죽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되게 많은 아티스트인데 첫 번째로 골라본 게 아트 블레이키 앤 더 재즈 메신저스에서의 연주고요. 두 번째로 고른 앨범은 도널드 버드의 Bird's Eye View라는 앨범인데요. 역시 55년 아트 블레이키 앤 더 재즈 메신저스의 At the Bohemia 라이브가 11월 달에 있었는데 55년 한 달 후에 도널드 버드의 리더작인 그러니까 도널드 버드는 트럼펫터죠. 이 트럼펫터의 리더작에 아까 그 아트 블레이키 앤 더 재즈 메신저스에 있던 멤버들이 거의 다 같이 와서 그러니까 한 달 상관이니까 아마 한 달 후에 도널드 버드가 앨범 내는데 우리 다 같이 해주자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하는데 사이드맨으로 이제 참여를 한 거죠. 멤버 구성이 말씀드린 대로 거의 뭐 아트 블레이키 재즈 메신저스에서 케니 도럼이 트럼펫을 불었는데 트럼펫만 도널드 버드로 바뀐 정도의 앨범인데요. 이 앨범을 시작으로 해서 한 56년까지는 도널드 버드 많은 앨범에 이 덕 와트킨스가 참여를 하고요. 그랬더라고요. 예. 고른 노래 제목이 첫 번째 트랙인데 Ducks Blues라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덕 와트킨스의 덕이겠죠. 도널드 버드가 어떻게 자기 앨범의 첫 곡을 베이시스트 덕 와트킨스의 작곡으로 해서 한 12분 정도 되는데 대세인 그 동부의 하드밥에 아주 그냥 최전선에 진출한 지 한 1년 반 만에 뉴욕으로 진출한 지 1년 반이 딱 됐을 시기에 벌써 이제 최전선에 이 사람이 나서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앨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고른 곡은 아마 이 덕 와트킨스의 연주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앨범인 것 같은데 색소포니스트 소니 롤린스의 그 유명한 색소폰 콜로서스 세인트 토마스 있는 앨범이죠. 예, 있는 앨범. 그 앨범의 제일 마지막 곡이 그 앨범에서 제가 세인트 토마스보다 더 많이 듣는 곡인데 블루 세븐이라는 곡이 있는데 일단 곡이 시작되면은 소니 롤린스의 곡이긴 한데 곡이 시작되면은 덕 와트킨스의 되게 이렇게 중후하고 담담한 베이스로 시작을 해요. 이 곡은 이런 톤의 곡이야를 베이시스트인 덕 와트킨스가 처음에 쫙 깔아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소니 롤린스가 즉흥 연주를 펼쳐가고 뒤쪽에는 드러머인 맥스 로치의 멋진 드럼 솔로까지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 폴 챔버스랑 저는 혼자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폴 챔버스는 이런 아르코 주법이나 이런 것에서 조금 더 화려하고 베이스의 정체성을 많이 내세우는데 덕 와트킨스는 은은하게 자기 그 정체성을 가져가는 베이시스트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덕 와트킨스의 모습이 제일 잘 보이는 앨범이라고 할까? 소니 롤린스의 색소폰 콜로서스를 세 번째로 골라봤고요. 네 번째는 이제 드디어 개인 리더작을 내죠. 56년도 12월에 녹음을 하게 되는데 와트킨스 at 라지라는 앨범인데요. 고른 곡은 Return to Paradise라는 곡이고 함께한 멤버를 한번 살펴보면 행크 모블리가 테너 색소폰을 치고요. 도널드 버드가 트럼펫을 해주고 케니 버렐이 기타를 해주고 젊은 시절에 듀크 조던이 피아노를 치고 아트 테일러란 드러머 이렇게 해서 6명 섹스텟 구성인데 기타 케니 버렐이 들어옴으로써 앞에 들었던 곡들이랑은 좀 다른 어떤 이렇게 리듬감이 더 많이 생기고 아주 탄탄한 그 아주 완성도 있는 하드밥 곡이 아닌가 해서 한번 리턴 투 패러다이스라는 곡을 골라봤는데 이 곡은 하드밥이라는 장르에서 솔로이스트들이 마음대로 한번 자기 할 바를 하면서 곡을 진행을 시킨데 색소폰 솔로가 나오고 도널드 버드의 트럼펫이 솔로를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케니 버럴이 솔로를 하고 피아니스트 듀크 조던이 솔로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베이스가 솔로를 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쭉 진행이 되는데 하드밥이라는 자신이 하고 있는 장르에 충분히 올인한 그 모습이 좀 보인달까? 자기 개인 앨범을 처음으로 리더작을 하게 되는데 아주 하드밥다운 어우러짐 이런 게 되게 좋게 느껴지는 곡이어서 한번 골라봤고요. 다섯 번째 고른 앨범은 트럼펫터 리 모건의 캔디라는 앨범인데요. 저희 캔디랑 곡을 또 얘기하면서 전에 한번 김 감독이 좋아하는 노래잖아. 네. 1957년 11월 하고 58년 2월에 녹음돼서 나온 앨범인데 이 리모건이라는 트럼펫터와 덕 와트킨스는 엮이는 밴드가 하나 있죠.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아트 블레이키 앤 더 재즈 메신저스
둘이 같이 활동한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예, 덕 와트킨스는 처음에 오리지널 멤버로 있다가 이제 개인 음악을 하면서 빠져나왔고 리 모건은 나중에 이제 그 밴드에 들어와서 그 1, 2년 상관이지만 근데 이제 리 모건의 개인 앨범을 녹음하는 데 있어서 리 모건이 이 앨범에서 선택한 베이시스트는 덕 와트킨스였죠. 그러니까 색소폰은 없어요. 트럼펫, 피아노, 베이스, 드럼 이렇게 쿼텟으로 리 모건의 아주 부드러운 모습이 담겨진 앨범인데 이 앨범에는 또 제가 좋아하는 최애 피아니스트 중에 한 명인 소니 클락이 피아노를 치고요. 리 모건이 이 트럼펫이 리더로 솔로로 하는 동안에 그 뒤에서 드러머인 아트 테일러와 함께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워킹한다고 그러죠. 그 워킹 베이스의 역할, 묵묵히 뒤에 이렇게 받쳐주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나 좋은 것 같아서 이 앨범을 한번 골라봤고 이쯤에서 생각해보면 이번 참 좋은 앨범들에 많이 있었구나. 엄청나게 그러니까 네. 프레스티지의 전속 그 프리랜서 뮤지션으로 일했대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진 에먼스 앨범 얘기하면서 프레스티지사에서는 어떤 날 하루는 소속된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잼 세션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진 에먼스 앨범에도 덕 와트킨스가 연주하곤 하죠. 마지막 6번째는 덕 와트킨스의 2번째이자 마지막 리더작인 소울 리그라는 앨범이 있는데 60년도 앨범이고요. 그 중에 Confessing That I Love You라는 발라드를 한번 골라봤는데 60년도 5월에 녹음한 2번째 리더작이에요. 60년에 이 2번째 리더작을 해놓고 62년 초에 돌아가시니까 이 앨범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외길을 걷는 덕 와트킨스가 2번째 앨범에서는 조금 색다른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함께하는 멤버들을 한번 우선 살펴보면 테너 색소폰, 플룻, 오보에를 부는 유세프 라티프라는 테너 색소포니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휴 로슨이라는 피아니스트, 그리고 렉스 험프리라는 드러머, 허먼 라이트라는 베이시스트가 함께해요. 그러니까 베이시스트의 리더작에 베이스가 들어온다. 그러면 베이스를 둘이 하나? 물론 그런 앨범들도 있는데 이 앨범에서는 덕 와트킨스가 새로운 시도라고 말씀드린 거가 뭐냐면 베이스를 연주를 다른 베이스한테 맡기고 자기는 다른 악기를 쓰는데 그게 첼로라는 악기를 들어와서 첼로로 솔로를 함으로써 이 앨범을 리드해 나가는 그러니까 좀 새로운 시도를 한 거죠. 첼로 사운드 그러면 우리 되게 아르고라고 이렇게 활로 이렇게 하잖아요. 활로 근데 뜯어요. 피치카토로 연주를 하죠. 참 정말 사운드가 색달라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자신이 해오던 혹은 다른 하드밥 앨범들이랑은 조금 차별화되는 첼로 솔로를 함으로써 되게 인상적인 연주를 남기는데 어서 들은 얘기인데 일설에 의하면은 이분이 이 앨범을 위해서 첼로를 어떤 아티스트한테 며칠 전에 빌려갖고 며칠 후에 녹음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틀. 난 이틀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야사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첼로나 베이스나 뭐 더블 베이스나 뭐 크게 다른 악기는 아닐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자 이거 있잖아요. 바이올린. 그다음에 조금 큰 게 비올라. 그거보다 조금 큰 게 첼로. 그거보다 조금 큰 게 더블 베이스. 그러니까 그렇죠. 콘트라 베이스. 이렇게 되니까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이틀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난 이틀로 들었거든. 일찍 돌아가셔갖고 누군가 만들어낸 말일 수도 있고 좀 진짜일 수도 있고 한데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앨범을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조금씩 해가면서 60년대를 계속 살아나갔으면 60년대는 가끔 하는 표현으로 춘추전국 시대인데 어떤 음악을 하고 이분이 계속 살아나갔을까를 한번 상상하게 되는데 여기서 꺾이는 거죠. 이 앨범은 또 들어보면은 아까 그 여러 가지 목관 악기를 연주하는 유세프 라티프의 플룻이 또 이 곡에서는 또 발라드여서인지 플룻이 깔리는데 그 와중에 베이스보다는 조금 더 고음인 피치카토로서 첼로를 연주하는 이 모습이 보이고요. 60년에 이 앨범을 남기고 또 열심히 활동하다 62년에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사망하기 한 해 전인 61년 앨범 이야기를 또 말로만 좀 하고 싶은데
찰스 민거스 역시 베이시스트죠. 대선배인 베이시스트 찰스 민거스의 61년에 나온 앨범이 오 예라는 앨범이 있는데 이 앨범에서는 찰스 민거스가 자신이 베이스를 안 쳐요. 피아노하고 보컬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듣기 어려운 앨범 중에 하나인데 찰스 민거스 앨범 중에 본인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누군가에게 베이스를 맡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베이시스트가 덕 와트킨스라는 거죠. 그게 그 일화가 유명하더라고. 그래서 덕 와트킨스가 차세대 이거구나. 그렇죠. 그만큼 실력이 있으니까 찰스 민거스라는 그 엄청난 베이시스트이자 밴드 리더였던 사람이 베이스를 맡길 정도면은 언뜻 상상해봐도 아 내가 베이스 이번 앨범은 안 칠 건데 베이스 잘 치는 애를 데려와야 되는데 덕 와트킨스 쟤 괜찮지 뭐 이랬던 게 아닌가. 근데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이게 이분이 27이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할 나이인데 일가를 이루고 돌아가신 거죠. 대단하지 대단해. 그래서 100몇십 장의 앨범에 사이드맨으로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재즈 듣는 와중에 이 덕 와트킨스를 만나는 그런 재미만을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덕 와트킨스가 이 앨범에서 베이스를 쳤구나 특별하진 않은데 되게 좋아. 폴 챔버스랑 친구지만 폴 챔버스는 그래도 자기를 많이 내세웠다가 30대에 요절하지 그분도 요절을 하지만 이분은 조금 더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뮤지션. 덕 와트킨스. 네. 베이스가 정말 중요한 악기예요. 그 기둥이라는 음악의 기둥. 드럼이 대지라면 베이스는 기둥이다. 있는 듯 없는 듯 그 존재감이 대단한 베이스다. 네. 그럼 여기서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